안에 방정식이 있나요? 네. 아, 진도가 그 직선의 방정식 맨 마지막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나갈 차례라고 돼 있긴 한데 조금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 앞쪽에 내용을 좀 쫙 보고 개념도 듣고 하시고 포인트 되는 내용들만 좀 보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선 직선이라 그러면 곱게 뻗은 선을 얘기해. 그치? 그리고 이 직선이 단 하나로 정해지려면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다. 그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을 곧게 이은 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함수 그래프가 보통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거 그릴 때 점 두 개 찾아서 그 두 개를 곧게 이어주죠. 그렇게 하면 이제 1차함수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직선 위에,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 위에 이렇게 있는 점들은 다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들이지. 그래서 근데 사실 선이라는 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긴 거라고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은 여기 파트가 방정식 파트니까 이 방정식을 구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방정식을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거는 보통 2학년 1학기 1차함수와 1차 방정식에서 거의 다 하고 오는 것들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살짝 뭔가가 추가가 되는 거죠. 내용들이. 첫 번째, 조건들이 있어야 돼.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조건 몇 개 있어야지 방정식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니, 개수.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방정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 두 개인 거 같아요. 그렇지, 두 개야. 여기서 스포를 했잖아. 서로 다른 두 점. 점도 두 개 있어야 되고 점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 다른 하나의 조건이 뭔가가 채워줘야 돼. 그지?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단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기울기랑 y절편. 꼭 y절편이 아니라 x절편에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 방정식에서 바로 보이는 거 그거 이제 y절편이니까. 근데 여기서 방정식 구하기가 기울기가 있을 경우에 이제 기울기랑 y절편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어진 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분의 y 증가량. 얘는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불러. 근데 이걸 왜 기울기라고 하냐면 산이 있어. 내가 이렇게 걸어가. 내가 등산을 해. 꼴꼴꼴 올라가죠? 근데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선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땅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선이라는 말을 쓰고 내가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고 있는데 땅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가기도 하는 거지. 근데 경사가 완만하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죠. 많이 올라가도. 근데 경사가 가파르면 좀만 올라가도 막 헥헥대지.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완만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만큼 갈 때 위로는 요만큼밖에 안 가. 그러니까 중력을 조금만 거스르니까 되게 힘이 별로 안 들어. 근데 얘는 앞으로 요만큼밖에 안 갔는데 위로는 지금 중력을 이만큼이나 거슬러야 되잖아. 더 많이.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근데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숫자는 커질수록 우리가 뭔가 뭐 기울어진 정도도 크고 뭔가 다 경사도 높고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앞으로 나아갈 때
동시에 위로 올라가는 그 비율, 그 비율을 기울기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그 기울기가 커지면 아 경사가 높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정한 거야. 그럼 우리 기울기가 너희가 사실 이거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 이거 외운 거잖아. 그렇지 않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다고 하니까 외운 거잖아. 그렇게만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구멍이 뻥뻥 뚫린단 말이야. 이런 거는 제대로 좀 의미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물리에서는 경사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똑같이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하고. 근데 이 기울기 그 x값의 증가량보다 y값의 증가량인데 우리가 식을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함수꼴로 직선의 방정식을 썼을 때 얘가 기울기잖아. 왜? 왜 x 앞에 붙은 게 기울기야? 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x가 커진 관계가 그런데 남겨서 응, 그 완전 틀린 말 아니에요. a만 의미는 빼고 통했어. x를 저항으로 넘겼을 때 a만 빼고 x를 어떻게 넘겨? 그러니까 x를 분모로 넘겼을 때 나오는 게 x분의 y니까 오, 그럼 b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아쉬운 거죠. 수학에서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기울기 와! 별표는 너무 새로운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선을 기울기랑은 절편이랑은 별로 관계 없잖아요. 왜죠? 기울기가 몇이던 절편이 몇이던 그 관계 없다고 하나의 식에 등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얘가 x분의 y 얘는 그냥 없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고요. 일단 거기서 조금 오류가 있고, 근데 의미는 맞아. 그 의미는 통했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없다고 치고 이런 거 없어. 수학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x의 값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y의 값의 증가량 이런 거는 두 점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변화량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점을 임의해줘. x, y. 얘는 이제 어느 점이든 가능한 거야. 다른 한 점은 고정을 해. a, b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x1, y1이라고 할게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이 x, y는 얘가 아닌 직선 위에 아무 임의의 점. 뭐든 상관없이. 그러면 x 값의 증가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쪽에서 다른 한쪽 빼서 나타내잖아. 두 값의 차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x-x1 분의 y-y1이 될 거야. 맞니? 그리고 이 기울기를 우리는 a라고 해보자. 이 값을 얘도 하나의 값으로 나올 테니까. 오케이?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얘를 양변에 x-x1을 곱해봐. 그럼 좌변은 뭐만 남아? y-y1이 남죠. 그리고 여기는 a에다가 x-x1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식이 그냥 이 식이야. 기울기에 대한 식 쓴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1차 함수식, 그러니까 방정식 말고 1차 함수식이라는 거 y는 해서 표현을 하잖아. 그럼 y 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줘야 되죠. 얘를 넘길 거야. 그러면 y는 이것도 괄호를 풀어줘. ax 마이너스 ax1 플러스 y1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는 고정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x1과 y1은 뭐예요? 상수야, 상수. 숫자란 말이야. a도 숫자야. 하나의 값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네가 숫자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한 거잖아. 그럼 얘도 뭐야? 숫자예요. 상수. 숫자로 나올 거야. 맞니? 이 뒤에 있는 요 b. b도 상수잖아. 이 복잡한 식을 b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해 준 것 뿐이야. a가 기울기였잖아. x 앞에 붙어 있네. 그래서 x에 곱해져 있는 값이 기울기다 라고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 식을 만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요게 기울기고 y 절편이라는 거는 절편이 뭐야? 절편. 뭐를 절편이라고 불러? x축 y축에 접하는 접하는? 접하는이라기보다는 뭐둘 중 여기 만나는. 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해. 그 점의 값, 그 좌표값.
그래프와 축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일 거 아니야? 근데 x절편, y절편 다 값이란 말이야. 이거는 값을 표현하거든? x절편 구해라, y절편 구해라. 그럼 값이기 때문에 그때의 x값, 그때의 y값이야. x좌표, 얘는 y좌표. 그래서 값으로 나와야 된다. x절편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3,0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x절편의 x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3. x절편을 구하시오. 3. 이렇게 값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y절편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잖아. y 0이고 얘는 x가 0이란 말이야. 이제 여기다 x에 0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가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기울기, b를 y절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2학년 1학기 그 1차 함수에도 이런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 아직까지는 함수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처음에는 그냥 자리로 외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와서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면 얘가 기울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b가 y절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요거는 기울기랑 y절편 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두 번째, 왜 번호는 다 안 적을 거예요? 왜 이렇게 빈약해? 얼른 적어야지. 그리고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 또 이제 나누어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얘랑 거의 비슷해요. y절편은 어떻게 보면 0, 몇이라는 점이 주어진 거잖아. 얘는 그 외의 점이 주어진 경우인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기울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한 점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그치?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x, y에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거는 너무 중학교 2학년 수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이 그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기울기거든. 꼭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아니어도 갑자기 나중에 고2 과정에서 막 대수, 미적분원 이런 거 풀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기울기는 두 점 잡아서 요 변화량으로, 증가량으로 구하잖아. 그래서 기울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죠. 기울기 구한 후 2번으로 구하거나 이번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식 있죠, 요거. 아까 선생님이 쓴 거, 요거. 요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왜냐면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딱 한 점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 한 점만 나왔어도. 그때 요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y만 넘겨가지고. 그래서
기울기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이제 요거를 또 a라고 했을 때 y는 a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요렇게 세우면 돼. 그러면 x1, y1은 서로 다른 두 점 중에 한 점이니까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고 그 방정식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다단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식을 빨리빨리 구성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거 구하는데 하나하나 시간 끌고 있으면은 제 시간 안에 다 못 풉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점, 2점 1,2랑 3,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야. 기울기는 3에서 1 빼면 2죠? 그리고 7에서 2 빼면 5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5야. 이렇게 빠르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점 중에 한 점을 잡아. 근데 3,7보다는 1,2가 좀 더 간단하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5에 괄호 열고 x-1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끝나죠. 근데 이거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1,2랑 3,7을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면 좀 오래 걸리겠지. 식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거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m,8 이런 거 대입해가지고 m을 구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 단계가 더 있는. 빨리 구성하라는 얘기고요. 얘랑 좀 비슷한데 4번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까요? 두 점이 주어지는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어지면 완전 그 땡땡큐야 진짜. 바로 구할 수 있죠. x절편을 p라고 하고요. y절편을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는 선택이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필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 식이 나온다? 문제에서 이거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x절편이 p, y절편이 q인 직선에 대하여 라는 뜻이야. 그걸 거꾸로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다양한 문제를 다 풀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써보면 되는데 x절편은 p, 0이에요. y절편은 이제 좌표로 나타내면 0,q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p분의 q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외운 사람도 있을 거야.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 기울기다.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뭐 암기하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y절편이 q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p분의 q, 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변을 q로 나눠볼게. q가 두 군데나 있어서 조금 거슬려. q로 나누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갈게요. q분의 y는 얘가 q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p분의 x가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럼 얘만 이쪽으로 넘기면 p분의 x 더하기 q분의 y는 1. 여기 간단하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놓으면 문제를 센스 있게 풀 수 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정도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1차함수 그래프랑 똑같은 거라고 암묵적으로 좀 그렇게 정하고서 전제하고 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다면 꼭 그렇지 않죠? 축과 평행한 직선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한다면 가로축인 거니까 x축이 뭐 요런 것들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점들이 높이가 다 같잖아요. 모든 점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높이는 y를 나타내요. 높이. y 값이 다 똑같아요. 그럼 x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x가 무엇이든 y가 하나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식이 어떤 식인 거냐면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y는 0x 플러스 5 이런 거야. x의 개수가 0이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일정하죠. 항등식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항등식.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의 개수가 0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0x는 사실 이거 없어지잖아, 최종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방정식을 나타낼 때 이게 없어지고 y는 몇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y는 몇 이게 꼭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y는 k 꼴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0x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y축 y축과 평행한 거는 세로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서 이런 식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얘네들 마찬가지. 얘네들은 높이는 다 달라. 근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그러니까 요 좌우로 떨어진 거리가 항상 일정하죠. x의 값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x는 뭐 m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얘도 사실은 y의 개수가 0인 거다. y는으로 나타냈을 때 0y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 플러스 3? 뭐 이런 거야. 뭐 얘가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면 그래서 y에 어떤 값이 대입이 돼도 항상 x 플러스 3이 0이다 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 숨겨진 거다. 개수가 0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까지 좀 쓸게요. 동그라미 5번. 표현. 함수식 표현.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축과 평행한 직선까지 포함해야 돼서 그래요. 1차 함수뿐만 아니라. 방정식 표현. 요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요런 걸로 나오죠? 요런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이거 말고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기울기 저기 전 좌표만 얘기하다가 결국 빼먹고 가버렸네. 요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냥 예시로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를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x의 개수 m이죠. 근데 이 기울기가 아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x 증가량, y 증가량 셀 때 그 선분은 서로 직교하죠. 직각삼각형이랑 연관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두 점을 얘랑 얘로 잡았어. 그러면 x 증가량은 요만큼이고 y 증가량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수직이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가 탄젠트와 관련이 있다. 근데 각은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인데 여기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m은 탄젠트 알파가 돼. 밑변분의 높이랑 똑같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꼭 직선이 이런 형태로만 나오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무엇이냐? 요 알파의 기준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파. 얘는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것도 예각. 예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수를 배우고 나면 삼각함수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뭐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죠? 다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둔각에서의 탄젠트는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예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직선이 내려가. 둔각일 경우에 그 위로 쟀을 때 둔각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반대편 밑으로 해야겠죠. 대신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탄젠트 둔각이면은 음수되잖아요. 탄젠트 값이. 그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직선 위치관계. 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개념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수직인 개념이 딱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평행. 평행. 이렇게. 평행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히 만나지 않죠? 표현은 여러 가지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획일화된 표현만 쓰지 않고 조금씩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알아둬야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하죠.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직선을 뭐 y는 ax 플러스 b,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둔다면 a랑 n이 같고 b랑 n은 달라야죠. y절편은 달라야지. 근데 이게 꼭 이렇게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y는 ax 플러스 b보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방정식 꼴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지. 얘랑 그다음에 mx 플러스 n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두 개라고 한다면 방정식 꼴이라면 요거에 대해서는 x계수와 y계수의 비율이 기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아야 되지만 y절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상수항은 비율이 달라야죠. 이렇게 되겠죠? 일치는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그죠? 모든 게 다 같아요. 비율이 다 같은 거지. 얘는 이런 함수꼴에서는 완전히 값이 같아야 되지만 방정식꼴에서는 값이 아예 같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꼴에서는 그냥 비율만 다 같다면 그래서 n이랑 b 이런 데 이제 뭐 k에 대한 1차식 이런 거 나와가지고 결국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 교점 요거. 그래서 저 교점이 y 절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a와 n만 같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고, 방정식에서는 여기서는 기울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되는 거지. 이 직교한다는 말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얘는 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직교이다 아니면 수직한다 이런 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어나 이런 거에는 동사, 명사, 뭐 형용사 이런 것들 다 있잖아. 얘는 명사인 거예요. 수직은. 그리고 직교한다. 동사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뭐 형용사라고 해야겠죠. 꾸민 말이니까. 어쨌든 요 교각이 90도라는 소리죠. 일단 뭐 y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고, 얘도 일단 식으로서 먼저 써보면 y는 ax 플러스 b랑 y는 mx 플러스 n일 때 뭐지? 이거 뭐였지? 여기요. 그 빼면은 아니야. 이 꼴이잖아. 함수 꼴이잖아. 그 마이너스 1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그걸 뭔지 모르겠어. 했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의 곱이. 그리고 요거 방정식 꼴. 방정식 꼴일 때는 요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에요. 이렇게 방정식일 때, 여기 함수 꼴일 때, 여기다가 증명까지 이거 조금 위에 쓸 거 그랬다. 너무 밑에다 썼네. 알차게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얘가 직교하는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잖아. 근데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교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래야 좀 편하니까. 그러면 요렇게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을 위주로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 뭐 하나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얘가 서로 직교하는. 그리고 여기를 y는 ax라고 하고 여기를 y는 mx라고 할게요. 이쪽을 이렇게 둘게요. 여기 원점이고요. 지금 이렇게 요 그래프 하나, 요 직선 하나, 요 직선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점을 하나 잡을 건데 이쯤에 점을 잡을게요. 얘가 P, Q라고 해보자. 요 점이. 그러면 이 점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그대로 옮겨봐. 얘를 그대로 회전해. 마이너스 9, P
될 거예요. 마이너스 q, p. 여기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거랑 합동이잖아. 그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점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겠지? 네. 얘를 그대로 회전한 거니까. 그럼 일단 RH 네. 그리고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해봐. 그럼 둘이 더해서 90도죠. 네. 얘랑 더해도 90도니까 이렇게 X 여기 동그라미 RHA 합동. 그럼 나머지 길이가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가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Q, P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대입을 해봐. 이 P, Q를 여기다 대입하면 Q는 AP 이렇게 되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P는 마이너스 MQ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 줘볼까? Q가 AP라면 여기다 대입하면 P는 마이너스 MAP 이렇게 되거든. P0 아니죠? 나눠. 그럼 뭐야? AM이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AM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AM 플러스 BN이 0이잖아요. 아 이거는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 여기 봐. 이거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아, 너무 문자가 너무 많으면 어지러우니까 이거 PQR로 쓸 거 그랬나? 근데 이것도 그러면 문자를 다 다르게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쓴 거뿐이야. 이게 별개야. 아. 이 AM으로 외우면 안 돼.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 방정식은 X계수의 곱, Y계수 이렇게 세로 있죠. 세로. 이렇게. 얘네 둘이 짝꿍이야. 이렇게 곱한 거에 합이 0이다. 로 외워야 돼요. 알파벳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만 외우면 안 돼. 뭐가 마이너스 1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지? 그것도 주의하시고 은근히 세직선도 많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 기말고사에 나왔던 또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세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와요. 기출문제로. 근데 보통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지. 저 하나 질문해도 돼요? 응. 두 직선의 기울기가 응. 곱이 마1이면 수직이잖아요. 네. 근데 뭐 y는 3이나 x는 2나 이런 거는 기울기가 없는데도 직교하잖아요. 그거는 예외인 경우예요. 그렇지. 얘는 기울기라는 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기울기가 없는. 그러니까 기울기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직교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상수함수. 둘 다 그 축과 평행하다. 인 건데 그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다라거나 그렇게 전제했을 때는 당연히 기울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무 얘기도 없어. 그냥 두 직선이 있대.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좋은 질문. 자, 세직선의 위치관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4개만 포인트를 보면 돼요. 3개가 다 평행하거나 2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거나 3개가 다 평행하지 않는데 한 점에서 만나? 아니면 교점도 달라. 이렇게 4가지의 케이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얘랑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얘를 어떻게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냐면 일단 영역이 몇 개냐, 그 다음에 교점이 몇 개냐 요렇게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얘 영역 몇 개로 나눠줘요? 4개요. 하나, 둘, 셋, 넷. 영역이 4개야. 얘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도 6개. 6개.
얘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세 직선이 만나는데 영역을 최대로 나눈다. 그러면은 요 경우인 거예요. 삼각형 이루는 경우. 그지? 그리고 영역이 최소다. 그럼 자평행 하는 경우인 거지. 교점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얘는 교점이 없죠? 얘는 교점이 2개. 얘는 교점이 1개. 얘는 교점이 3개. 문제에서 삼각형을 이룬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은 좀 쉬워.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영역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갑자기 벙찌는 거지. 난 이것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 교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선생님이 봤던 기출은 교점 얘기보다는 영역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어. 영역을 뭐 6개로 나눈다. 그럼 얘 또는 얘잖아. 그러면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2개가 평행하다라고 해서 뭐 미지수 뭐 구하고 그 다음에 교점.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직선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점이 하나에서 만나잖아. 네. 그럼 또 이 교점의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교점을 하나 만들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 L, M 그 다음에 얘를 N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은 L과 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직선이 N이 되는 거지. 요 교점을 지나는 거. 이것도 정확하게 다 몰라도 식을 어쨌든 틀을 만들어야지 다른 조건 대입해서 풀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틀이 있어야 돼. 그 식.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실제로 구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기울기 m이라고 두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렇게 쓰잖아. 근데 교점을 구하지 않고 식을 일단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L에 대한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고요. 요 m을요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이라고 둘게요. 직선의 방정식 2개가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 한쪽은 2개를 쓰고 뭐든 상관없어요. 다른 한쪽에 K백을 해서 이 안에 px 플러스 qy 플러스 r. 이때 k는 0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이 직선 위의 점들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가 0이잖아요. n 얘는 이 위의 모든 점들은 얘가 0이잖아요. 동시에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 고리죠. 요 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주황색이. 그러니까 둘 다 0으로 만드는 그 지점을 딱 지나는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만약에 이 직선이 뭐 1,2도 지난데 그럼 여기다 1, 2 이렇게 집어넣으면 k 값 나오잖아요. 그 k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수직이동 분석.
직선 사이 거리만 하면 되겠어요? 수직 이등분선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때는 작도하는 데서 끝나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는 그 방정식도 구해보는 거지. 그냥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배웠던 모든 도형을 다 좌표 평면 위로 올려. 어떻게든. 직선도 올리고 원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직각삼각형 걔도 삼각함수로 만들어가지고 뭐지? 그렇게 해서 보잖아요. 다 좌표 평면에 올려서 방정식 구합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서 그래야 분석이 가능하니까 얘를 또 L이라고 할게요. 수직 이등분. 자, 수직 이등분이 얘는요 두 개 합성어예요. 수직이랑 이등분.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또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죠? 얘가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그 단어니까. 수직. 1번은 수직이기 때문에 L의 기울기. 역수. 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지. 선분 AB의 기울기 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인 거.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등분. 중점.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점 M이 직선 L 위에 있다. 요걸 이용하는 건데 얘는 뭐 해라? 대입해라. 점 구해서 대입하면 되죠. 예시 하나 들어볼까?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 1,2랑 3,7.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좌표 나오잖아요. 십자가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차함수나 뭐 다 마찬가지야. 뭐가 뭐 원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방정식이나 함수식이나 뭐 좌표 같은 게 나왔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해. 이것도 안 그려. 다 기독교야. 다 십자가부터 그려. 그러고 나서 막 찍어. 근데 정작 그래프는 여기에 그려줘. 그럼 너무 지금 공간 활용이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문제 풀 때 좁은데. 응? 저걸 왜 그래요? 아 문제 풀 때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려가지고 풀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거부터 먼저 그리지 마시라고.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다 이거부터 그린 다음에 점, 좌표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정작 그래프는 저 멀리 있다는 거지. 왜? 아니, 지금 이거에서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있을 때 얘를 그림을 그려서 문제 푸는 건 너무 좋아요. 도움을 받는 거는 그건 나는 되게 권장을 하는데 이 1,2와 3,7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1,2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선분만 표현을 하면 돼. A가 실제로는 위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보기만 하면 돼. AB라는 선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직 이등분선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요거.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AB 기울기 2분의 5. 2분의 5.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2 x 플러스 뭐 k라고 일단 둬보자. 이렇게 두고 얘네 둘의 중점 여기를 m이라고 해. 그럼 m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죠? 2컴마 왜 실생? 한 번만 다시. 여기 1이 왜 3이야? 여기 2죠? 그 다음에 2랑 7 2분의 9. 2분의 9 2,2분의 9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죠. 그러면 2분의 9는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k. 숫자가 좀 더럽네요. 그럼 k가 10분의 10분의 45, 10분의 8. 10분의 57 10분의 5랑 3인데? 아 8인데? 3 아닐까? 53 아닐까요? 53. 53일 거야. 45에다가 8 더하니까 53. 그러면 k는 10분의 53. 그래서 항상 이 오른쪽 아래가 칸이 모질라네. 5분의 2x 플러스 10분의 53. 이렇게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거리는 5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분은 이제 2교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 내가 얇은 거 이거 하나 나눠준 이유가 너희 보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직선 방식은 지금 프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한 명인데 건우도 있나? 저요? 어 많아요. 많으면 안 되고 그래?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야 돼. 그 저기 뭐야 프린트 채민이가 갖고 있나? 그지? 채민이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직선 방식 문제가 지금 앞에 거의 없거든? 그래서 요거 저기 뽑아온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기본 그 필수 유형 강원 쌤이 문제인데 주신 거예요? 어 아 그건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지금 거의 다 있거든? 요거 좀 풀어볼게요.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이거 네 쪽이잖아. 세 페이지 다 풀 수 있어요. 세 페이지. 쉬운 문제들이니까 쭉쭉 푸세요. 같은 문제 같은 프린트 그게 어떻게 해요? 편하다. 실전 트레이닝을 풀어야 직선을 보는 잠깐만. 이거 잘못 받았어. 답 있는 거구나. 쌤 응. 실전 트레이닝을 풀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거 풀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네. 내분점 안 배웠는데 그냥 해요? 응? 내분점 그냥 해요? 내분점? 네. 해야지. 내분점은 그 직설방식 앞에 나온 내용이잖아. 아 그래요? 내분점이 뭐예요? 선분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비례배분. 이 공식 다 했는데 선분이 이렇게 있어.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면 얘를 2대 3으로 나누는 요점 얘기하는 거잖아. 아, 신기해요. 저 문제 어려요. 아, 진짜 안 돼. 잠깐 아무도 쉬고 뭐 쉬고 2교시 좀 치면은 이어서 푸세요. 고마웠구나. 못 살아. 그러니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고. 아니 알려줬잖아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못 살려. 제가 그냥 살면 안 돼. 내분점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약간 내분점이 뭐죠? 헷갈려가지고. 네 번째는 뭐죠? 기울기 두 개 아니래. 그 비율 두 개 플러스 분이. 네, 만약에 이렇게 있다. 얘를 이은 선분이 있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n 플러스 n 분의 응. n 플러스 아, c.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m 대 n을 이 두 좌표 가운데 위에 써. 그 다음에 이제 내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고 크로스. 네. 크로스야. 요렇게 크로스. 아. x끼리. 어. 요게 x 좌표, y 좌표는 뭐겠어? D랑 B. MD 더하기 ND.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마이너스랑 3분의 5였어. 예비형 2번? 아니 더하라고. 진짜. 얼른 해봐. 각자 해. 우리가 어디까지 풀고 시작하나요? 세 페이지. 예. 지금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부채꼴을 보고 부채같이 안 생겼는데 왜 부채꼴이에요 이러고 진짜 못된 친구였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옛날 부채처럼 생겼잖아. 네? 옛날 부채.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채. 아 옛날 부채. 왜냐면 그 부채 꼴이라 이름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유연한 친구 있어 너무 좋아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잖아. 왜 시끄럽지 않고 각자 앞으로 모르면 넘어가고. 혹시 이제 2번 답이 5인가요? 답을 확인하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맞나요? 네. 이제 쭉쭉 푸세요. 몇 번이 오라고요? 안 1-1? 해줘요. 뭐라고요? 안 알려줘요. 영희 지금 얘는 이걸로 한 거야?
X의 꽁치라고 볼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근해 공식 다음으로 외우기 복잡한 공식 축에 속하지 않을까. 좀 길어가지고 한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이 X1, Y1이라고 볼게요. 이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볼까? 여기 A라는 점에서 어떤 직선이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를 A라고 두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사실 재라 그러면 사람들 조금씩 다 제각각 잴 거야. 근데 수학에서는 극강의 효율을 제 1순위로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얘가 만약에 벽이라고 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 벽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벽을 가장 빠르게 칠 수 있는 거리는 바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지? 가는 길이일 거 아니야? 요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를 h라고 둘게요. 그리고 거리는 보통 디스턴스에 d를 써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d 얘를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Q. 분모는 루트가 들어가요. 루트 요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이 나와요. 이 a라는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 아니잖아. 그럼 원래 대입하면 성립 안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성립을 안 한다는 거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를 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요 식은 별개의 식인 거잖아. 그지? 이게 는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게 직선 L인 거고. 그럼 성립 만약 0이 되면은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리 구하라는 식 그 문제가 안 나오겠죠. 자, 여기 얘를 집어넣은 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그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제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써먹을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때 그 삼각형의 높이는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수선을 내려보았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 거리잖아요. 삼각형의 높이. 그럼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제일 빈도수가 높을 거예요. 요걸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편의상 요 수선의 발인 H의 좌표를 P, Q라고 둘게요. P, Q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볼게. 거리가요 AH잖아요. 얘를 우리 D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일단 표현을 해보면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PQ가 뭔지 몰라. x1, y1은 문제에서 주어져. 뭐 2,3,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근데 P랑 Q를 몰라. 그래서 이 P랑 Q를 아는 걸로.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x1, y1, a, b, c 이렇게 5개예요. 그 모양으로 얘네 둘을 바꿔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거가 키포인트예요.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한번 볼 거냐면 얘가 수직이잖아, 수직. AH랑 직선 L은 서로 직교합니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Y. 마이너스예요.
L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분의 A B분의 A 이기 때문에 AH의 기울기는 A분의 B A분의 B예요. 근데 AH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A분의 B는 뭐랑 같냐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잖아. 그럼 뭐야? P Q 마이너스 X1분의 Q 마이너스 Y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분수든 분수다 이렇게 비율과 비율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로 곱한 게 서로 같다고 너 고식을 세우잖아. 그렇게 안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2분의 1이라는 값은요 4분의 2랑 똑같죠? 네. 6분의 3이랑도 똑같지? 네. 8분의 4랑도 똑같아요. 네. 뭐야?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면 다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 숫자 말고 임의의 상수인 k를 곱할 거예요. 분모 분자에.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p-x1이랑 지금 요 a랑 분모가 지금 매칭이 되잖아. 얘는 ak a의 상수 배하면 얘가 나올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q-y1은 b에다가 똑같이 k를 곱한 거예요. ak분의 bk 이렇게 부를 거야. k가 0만 아니라면 가능하죠. 맞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p-x1이랑 q-x1 여기에 있잖아. 그럼 얘는 루트 ak의 제곱 더하기 bk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맞아요? 이거 제곱 풀어봐봐.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이죠. 그럼 k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네? 네. 묶어볼게. 그럼 k는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죠? 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상원 아니지. 나갈 때 그냥 나오면 안 되지. 이거 2잖아.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 안 되죠. 얘가 k라면 마이너스 k로 나와야 되잖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줘요. 나오면서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이 녀석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돼. k도 우리가 모르는 애잖아. x1, y1, a, b, c 5개 중에 뭐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표현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a,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자,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p랑 q가 얘 x1이랑 y1 이렇게 이항하잖아. 세 번째. p는 x1 더하기 ak예요. 그리고 q는 y1 더하기 bk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p, q는 L 위의 점이죠. 대입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직선 L 위의 점이잖아요. p, q가. 그럼 p, q를 저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을 할 거야. 대입하면 AP 더하기 BQ 플러스 C는 0인데 P랑 Q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다는 거지. 요 P, Q에다가 얘네들을 요거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대입하면 A의 X1 더하기 AK 더하기 B의 Y1 더하기 BK 더하기 C는 0. 이거 고등학교 서술형이 증명하라고 나와요. 7점짜리로. 실제로 봤어요. 여러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공식만 외워서 쓰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져요. 저 혹시 할 게 많아. 그 K가 올라태우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돼요. A분의 B랑 P-X1분의 Q-Y1이랑 같잖아. 네. 그러면 얘랑 얘는 A와 B의 똑같은 숫자를 곱한 값과 같아질 거야. 0만 아니라면.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모르죠. 네. 하지만 그 값이랑 같겠지.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아, 크로스로 곱해서 나타내지 않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 자, 그 다음에 얘를 괄호를 풀어볼게요. 괄호를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ax1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y1 더하기 b제곱 k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요. 맞나요? 우리 뭐 구해야 된다 그랬어? K. k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식을 k는으로 바꿔볼 거야. k가 있는 항이 지금 어디냐? 얘랑 얘거든? 이 두 개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 이렇게 해서 k 이렇게 표현을 하고 뿅뿅뿅 넘겨. 3개. 그럼 뭐야?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맞아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정리가 저렇게 싹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k가 뭔지 나왔어. k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나눌 수가 있잖아. 얘 분의 마이너스 괄호 열고 ax1 이게 다 마이너스니까 그 괄호 묶어줄게. 안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다 써봐. 이제 결과만 남은 것 같아. 자, 이거 대입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D는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절대값 K. 여기 절대값 들어갈 건데 잘 봐. 분모는 양수임이 확실하죠. 네.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지? 절대값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안 붙일 거고 위에는 하나 붙일 건데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2랑 서로 같아요. 같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도 의미가 없어. 공식은 최대한 간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다 없앨 거야. 그래서 자 요게 일단 이렇게 쓸게요. 쓰기는 나중에 또 보면은 얘가 왜 이러지 싶을 수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아까 요거 절대값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면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요 마이너스도 절대값에서는 효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요렇게 쓸 거야.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잠깐 앞에 보자. 2분의 3 곱하기 루트 2가 있으면 우리 2분의 3 루트 2라고 쓰잖아. 근데 얘를 유리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약분이 가능하거든? 이제는 모든 자연수가 다 제곱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루트 몇의 제곱. 그러면 얘랑 얘도 제곱의 관계죠. 제곱과 제곱 끝? 그러면 얘를 이렇게 루트 2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네. 그럼 여기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얘의 제곱이 얘잖아. 네. 그럼 요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분자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근데 이거를 정리해놓고 보니까 x1, y1을 저 직선의 방정식 좌변에다 대입한 꼴이 된 거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봐. a, b, c, x1, y. 우리 5개로 다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표현했죠?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증명 같은 거, 유명한 증명은 미리 좀 잘 알아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막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거 많이 풀어보면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막 이거 다시 외우고 이러면 조금 시간이 빠듯할 수 있다. 메인은 이제 요게 끝이고, 그 얘에서 그 아까 얘기했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랑 삼각형의 넓이, 요거 구할 때 제일 많이 쓰인다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리는 이제 이렇게 수선 그려서 구하잖아요. 요 D1, D2, D3가 다 어때? 같아요. 어디를 재도 다 똑같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L과 M 둘 중에 하나에 굉장히 간단한 점을 하나 잡아. 간단한 점이란 두 좌표 중에 하나가 0이거나 둘 다 정수가 나오거나. 예를 들면 0,2 아니면 절편이 다 분수야. 그럼 걔 버려. 1,1 뭐 이런 거 있죠. 최대한 간단한 거. 그걸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과 y는 2x 플러스 5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4 아니에요? y절편의 차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고 얘도 y는 2x 플러스 5일 거야. 그러면 이 직선에서 가장 간단한 점이 몇이야? 몇 컴마 몇이야? 딱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점. 0,1
0,1 y절편 1이잖아 그지?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별로고 물론 1,3도 있겠지만 0,1이 더 간단하단 말이야 0,1 그럼 여기서 요렇게 여기를 재면 되거든? 얘가 y는 2x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요 식을 그러니까 점점 0,1에서 직선 2x y 넘어와 마이너스 y 분명식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5는 0 사이까지의 거리 요거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아지죠 맞아요? 어디에 재나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 d는 얘 지금 2 마이너스 1이죠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 이제 나중에 남산으로 해야 돼 절대가 얘를 대입한 꼴이야 그러면 0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가 얼마고? 루트? 얼마?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 분의 4 유리화하면 5분의 4로 2 이렇게 구해주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시도 꼭 같이 적어놔 적으세요 지금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없는 건데 중딩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점들을 지나 그 꼭지점을 겹치게 하는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얘네들을 빼줘요.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도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빼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건 뭐 말로 쓰기도 좀 유치해요. 요건 이제 중딩 때 잘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오늘 배운 거 이용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여기서 의도하는 방법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점 A에서 요 BC라는 요 선분의 수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BC 길이가 있어야 돼.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BC 방정식이 있어야 돼요. 두 점을 아니까. 세 번째가 AH.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겠죠? 요 공식 이용해서.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BC 방정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분의 1 곱하기 BC 길이 곱하기 D.
들어간 거죠. 정석적인 방법. 신발끈 공식은 합차 공식처럼 우리가 그냥 부르기 편하게 우리끼리 지은 이름이에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편리해서 알아두면 좋고요. 얘도 증명을 당연하게 해줄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건 없지. 근데 어떻게 공식화해, 그지? 근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정신 건강을 좀 위해서 오늘 저번 수업 바로 목요일 수업 때 저거 그래? 네. 목요일 수업 때? 증명은 증명 안 한다고 했잖아. 증명을 해줄 수는 있어. 저희 그 삼각함수 코사인 법칙 아, 그래요? 그럼 요거 빠르게 가고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 그냥 뭐 들어만 두세요. 어쨌든 요거 그럼 다 알겠네. 삼각형 ABC.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절대값 뭐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시작해도 돼. A부터 넣어도 되고 B부터 넣어도 되고 C부터 넣어도 돼. 자, 그러면 ABC 중에 좌표가 가장 간단한 거를 여기다 넣는 게 좋겠지. 왜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선생님이 다 문자로 썼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쓸게요. 위아래로 세로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고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BC 그다음 다 더해. ED, EF 그리고 얘네도 크로스로 다 곱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 먼저 한 다음에 상관없어요. 사실 목요일 왜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절대값이라서. 절대값 없으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절대값 있기 때문에 두 수의 차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 먼저 하는 게 편해요? X를 이렇게 치니까. 아 오른손잡이들을 이렇게 많이 치잖아. X를 이렇게 치지 않잖아. 영호쌤도 그 말씀했잖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답변했어. 목요일. 기억상실증 잠깐 걸렸나 보지. 추워서 그래. 추워서. X를 오른쪽부터 눌러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너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드디어 상관없어. 비밀 뭐야 외로점도 없어진 마당에. 침팬치가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 침팬치가 이거 얼른 적으세요. 의심을 똑같이 하고. 문제가 숙제를 풀어오면 되니까. 근데 강원 쌤은 이제 가신 거예요. 아니 오늘만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강원 쌤이랑 하는 거예요. 강원쌤 보고 싶지? 네. 대답이 좀 늦다. 아 그러면 그런 걸로 할게. 네. A를 어디다 할까? A, B, C. 자, 그냥 ABC가 일사분면 위에 떠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얘도 편의상 그 평행이동을 통해서 점 B를 원점에다 갖다 붙일게요. 평행이동 그대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를 A'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D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A-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D가 될 겁니다. 여기는 C'이라고 할게요. E-C
F 마이너스 D. 그리고 여기는 이제 B 프라임. 얘가 0,0 이동했으니까 프라임 붙여가지고 삼각형 ABC나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나 똑같죠? 평행이동 거니까 합동이지?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증명 과정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번 방법으로 풀 겁니다. 2번.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 OA 프라임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뭐겠어? A-C 전체의 제곱 더하기 B-D 전체의 제곱 요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OA 프라임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요거 방정식. 얘는 원점 진화는 1차함수 꼴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 얘 기울기가 A분의 C, A-C분의 B-D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꼴로 가야 되기 때문에 B-D의 X 마이너스 A-C의 Y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에 A-C 곱해서 Y를 넘겨줬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높이가 필요해요. 지금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이렇게 될 거거든. C'H가 필요하죠.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x개수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의 루트 c우죠. b-d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루트 c운 것분의 절대값 얘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b-d에 x에다 e-c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 a-c 요거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f-d 이렇게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예요. 전개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하지 않을 거고요.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아까 OA 프라임이죠. OA 프라임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절대값 B-D 이것도 조금 쓸까? BE 빼기 BC 빼기 DE 더하기 DC 빼기 AF 그 다음에 더하기 AD 더하기 CF 빼기 CD 그냥 다 전개했어요. 그리고 분모는 B-D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얘랑 얘 어떻게 돼요? 아, 그 약분돼요. 없어져요. 말아요. 그리고 요거 남죠? 여기도 잘 보면 요거 있죠? DC CD, DC 요거 없어져요. 그지? 요거 하나만 없어져요. 아, 서로 같구나. 하나 없어지고 요거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남죠? 그러면 2분의 1 그다음 곱하기 절대값 양수인 것도 이제 플러스 앞에가 얘랑 얘랑 얘지. 네. A, B, C 순서로 써볼게요. A, D 더하기 B, E 더하기 CF 그 다음에 빼기 묶어 이것도 괄호로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달린 거 BC, DE, AF 이것도 순서를 A, B, C, A, B, C, A, B부터 갈까요? B, C 그 다음에 A, D, CF 아니지 요거죠 AF 순서가 아까 뭐였지? 아, 이거 맞춰줘야 너희가 보기 편할 텐데 이거 신발끈 그거 원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야 얘기하고 있어 D,
혼자 인터넷 AF. 놀라니까 실시간 댓글 창인데 이렇게 이런 20분들이 마이너스 있는 것들 이렇게 썼어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문화 충격이네. 자, 얘랑 매칭을 시켜보세요. 네. A, B, C, D, E, F, A, D 이렇게 썼잖아 우리 아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로스. 자, A, D, A, D, B. 뭐야 어디 갔어? 요거. 순서가 얘가 CF가 먼저 왔어야 되네. 이거 상관없는데. 아직 안 쓴 사람들은 바꿔서 쓰세요. 지금까지 뭔인 줄 알았어. 그냥 선생님이 뭐 설명하니까 뭐 수학 하나 보다 했겠지. 수학인 줄 A, D, C, F, E, B. 그 다음에 요렇게 크로스 하면은 B, C. 요거 C, B라고 쓸까요? 네. 순서는 바꿔 써도 되니까. 아니다. 요거를 B라고 쓸까요? 그게 낫겠다. 왜냐면 얘랑 달라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B, C. 그 다음 D, E, A, F. 아, 그죠? 네.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요런 식으로 얘는 만든 거야. 알아보기 쉽게 너희들이. 요 보라색은 요 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아니, 이거는 뭐 안 쓰고 싶은 사람 안 써도 돼. 다 썼어요. 뭔인 줄 알고 그니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이거 요거 2장짜리 문제 안 풀린 거 다 완성해 갖고 오시고 네. 요거 두꺼운 거 나눠준 거 있죠? 네. 요거 실전 트레이닝 37쪽까지 실전 트레이닝 37초. 37쪽 그러니까 한 장 반. 채민이는 별표 친 거랑 틀린 거 고쳐오면 돼. 요거 풀고 맞아? 지원자 거의 시스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토리까지 네.